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우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모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남인천 방송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에 방송하고 있고요. 청각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수어 통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출연하신 후보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공직선거법 82조 2 제4항의 토론회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 두 분을 모셔서 진행을 합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토론회에 앞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 그 순서에 따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정승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현입니다. 두 분 후보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공통 질문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별로 답변을 하신 다음에 후보자별로 핵심 공약을 발표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모두 4가지 공약을 순서대로 발표를 할 텐데요. 후보별로 각 공약을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자가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한번 공약을 검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은 후보자별로 2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고요.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2분,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도 2분입니다. 공약을 발표하신 다음에 상대 후보자의 개별 질문 또 보충 질문 시간이 각각 30초 주어지고요.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이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실 시간도 각각 2분씩 드립니다. 발언 시간 앞에 있는 타이머가 자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발언 후 시간이 남으면 이제 소멸이 되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커지게 되니까 제한된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2분이고요. 박찬대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연수갑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박찬대입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마트에 가서 과일 하나 살까 하다가 그냥 돌아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기요금, 난방비, 대출이자도 올라서 허리띠 졸라매도 살림이 너무 빠듯합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대통령만 천하태평입니다.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복장도 터집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더니 나라가 위기입니다. 서민 경제는 파탄나고 나라 경제는 외환 위기 때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민생을 외면한 대통령 때문에 서민들도 힘들고 나라도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라 꼴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만 비판해도 입을 틀어막는 나라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민주주의 지수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명품백 상납 수사도 거부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도 방해합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했으면 칭찬하고 못했으면 혼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물가 폭등, 국격 추락. 국민 여러분 투표로 꼭 심판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정승현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시작하실까요? 네, 존경하는 연수갑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기호 2번 정승현입니다. 이번에 힘있는 여당 후보 확실한 지역 일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희망차게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민주화도 동시에 달성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았을 때 많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선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인 빈곤율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고 안타깝게도 청년 자살률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개혁과 현재 진행되는 의료개혁, 노동개혁 이런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 원도심 30년 됐습니다. 이제 제도약을 위해서 주거와 교통을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과연 우리 연수갑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많은 주민들이 뭐를 했느냐? 한 게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연수구 갑 원도심 지역을 인근한 송도 국제도시에 못지않은 새로운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 연수갑 원도심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저 정승현이 나서야 합니다. 네, 두 분 후보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두 후보께 공통 질문드립니다. 이 공통 질문은 연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해 선정한 주제인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개발 수요로 연수구의 교통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또한 연수구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변변한 대중교통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고 이러면은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서울로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수구 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의견과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2분이고 이번에는 정승현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 갑 원도심 지역은 교통 문제가 많이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고 특히 서울로 가고 특히 영호남으로 가는데 많은 또 시간이 소요되고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KTX와 GTX 그리고 제2경의선으로 상징되는 서울을 30분대 갈 수 있고 영호남을 2시간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차질 없이 실현을 하고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TX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KTX는 예정대로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2경인선 문제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방안에 협조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수구 원도심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하는 GTX-B 노선인데요. 이것이 연수구 원도심에 확실하게 역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약 한 3년 전부터 주민들과 함께 최초로 서명운동을 저희 국민의힘에서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가서 만나고 유정복 시장을 몇 차례 만나면서 연수구 원도심에 역을 하나 신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보면서 최근에 유정복 시장도 주민들에게 2번이나 약속을 했고요. 어느 정도 GTX-B에 우리 연수구 갑 원도심에 역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연수구 원도심의 교통문화가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서울을 청량리를 30분 만에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춘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찬대 후보도 답변하실까요? 마찬가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주민 여러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늦어진 만큼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선의 힘, 야당 몫인 국토위원장의 힘으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인선 투트랙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경인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 정부에서 청학역, 수인선역 신설을 뛰어넘어서 단일 노선으로 발전시킨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21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이 정도의 속도를 낸 것은 참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무산되면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대한노선과 민자 사업까지 추가로 추진하면서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중, 3중의 대비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의 경험을 발판 삼아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을 지키겠습니다. GTX 비수인선 환승역 신설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1,000조 원이 넘는 성심성 공약을 남발했지만 환승역 신설은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GTX B노선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살려냈습니다. GTX B 수인선 환승역 신설도 저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연장해서 신동춘선 봉제산역 신설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과 연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인천의 대표적인 테마파크였던 송도 유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송도 유원지는 2009년부터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결국 2011년에 전면 폐쇄가 됐죠. 그 이후에 송도 유원지 일대에 조성됐던 중고차 수출 단지가 인천 남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2021년에 확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역의 천덕꾸러기가 돼가고 있는 송도 유원지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개발 방향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부터 답변하실까요? 네. 시작하시죠. 송도 유원진의 공공행정부지에 국내 첫 해사 항공전문법원을 유치해 법초타운을 조성하고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테마파크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내겠습니다. 송도 유원지는 과거 대표적인 수도권의 피서지였지만 지금은 중고차 임대부지로 이용되면서 개발 자체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중고차 임대부지 이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 1차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행정부지에 인천 시민 110만 명의 염원이 담긴 해사 항공 전문법원을 유치하고 인근 지역을 법조타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해사 항공 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총 7개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소송 관계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는 숙박 및 체류비까지 계산한다면 법조 타운에 대한 경제 호가는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피할 수 있는 소송 비용도 5,560원 정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천의 위상도 챙기겠습니다. 공공행정부지의 문화체육시설도 확충해 옥년 동춘동에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테마파크 부지는 사업자가 오염토 정화를 미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당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민과 인천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인천 시민들의 추억과 꿈이 담겨 있는 송도 유원지 부지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승현 후보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 박 후보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선 4년 전 이 토론회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에 우리 주민들이 아끼시던 송도 유원지가 중고차 매매단지로 전락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인천 도시관광공사 도시관광 주식회사가 이거를 추진을 했는데요. 이걸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중고차 매매단지로 전락할 당시에 우리 박찬대 후보께서 공인회계사로서 이 관광 주식회사의 감사를 맡고 계셨죠.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라는 것이 물론 회계 쪽입니다만 어쨌든 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도 연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민들이 아끼는 송도 유원지가 중고차 매매단지로 전락했을 때 그 핵심 담당 기관의 감사로서 그걸 왜 못 막았는지,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금도 못 느끼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4년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토론회 또 다른 곳에서 이 송도 유원지를 드론시티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드론시티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진 게 하나도 없이 이제는 또 해사 항공 법원을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도 촉구합니다. 저는 이 송도 유원지 부지 개발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개발하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분들이 원래의 유원지를 원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뭐 다른 문화시설을 원하신다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송도 유원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인근에 있는 부영 테마파크와 석산을 3종 세트로 해가지고 정말 송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연수구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분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이제 뭐 질문도 조금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따 주어진 발언 시간에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후보별로 공약을 발표하는 순서입니다. 후보자별로 대표 공약을 발표하신 이후에 발표한 공약의 범위 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하시길 바라고요. 공약이 검증될 수 있도록 토론 형식을 맞춰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정승현 후보의 첫 번째 공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 공약으로서 재건축, 재개발로 100년간의 명품 도시 연수구 원도심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0년 된 연수구 원도심, 많은 아파트들에서 노후화가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정말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작년 말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4월 말까지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건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연수구 원도심에 확실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 특히 30년 전 연수지구가 형성이 될 때 그 당시 지리적인 요인으로 청학동과 선학동 일부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연수지구에. 또 지금 옥년동은 청량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옥년동 전체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우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청학동, 선학동 일부와 옥년동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거를 원희룡 장관에게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유정복 장관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옥년동 같은 경우도 인연접 20%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룰을 30%까지 늘린다거나 광역시장이 국토부에 건의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선도지구를 앞으로 두 곳을 지정을 하고 이분들이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이주해서 살아셔야 될 2, 3년 동안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 단지를 3,000호 마련하겠다. 무엇보다도 추가 분담금을 감면을 하고 융자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약속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예, 정승현 후보의 첫 번째 공약, 재개발 재건축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한해서 박찬대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년 된 노후화가 진행된 우리 원도심 재생을 위해 가지고 아마 같은 공약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원팀으로 정부와 그리고 시당, 그다음에 정승현 후보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GTX 비노선 수인선 정차 국민의힘 공약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사실은 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질문의 요지는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1분 30초 네, 동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GTSP 지금 원도심 재건축 얘기를 하는데 왜 교통 갑자기 GTSP 얘기를 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답변 아까 공약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예, 예. 현수막으로도 걸어왔고 GTSP 박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주민 여러분 공동대표들과 함께 제가 부단한 노력을 해온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들도 인정하시고 우리 박 후보께서 8년 전, 4년 전 공약을 했던 청학 역사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학동 주민들, 원도심 주민들이 큰 실망을 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GTSP는 많은 정치권들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관심을 안 가질 때 그 차가운 겨울에 서명운동을 하고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오고 원희룡 장관 찾아가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걸 주민들이 많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럼 네. 다시 보충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예, 예. 할까요? 예, 박찬 자, 의원님 복전 질문하시면 돼요.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갑의 원도심의 지금 최우선 과제가 지금 GTX-B 수인선 환승과 관련된 공약인데요. 지금 원팀을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힘당의 시당 공약이나 아니면 중앙당의 공약을 보게 되면 관련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오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인천 주민 간담회에서도 아무런 발표가 없었거든요. GTX B 노선 국회의원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GTX B 조기 착공을 한다, 수인선과 연결한다라고 하는 공약을 지금 분명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왜 같이 안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아니, 주세요. 예, 그거는 질문은 됐고 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답변. 호도하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약속을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정부 모릅니다. 시장 몰라요? 공약은 발표. 작년에 2번 연수구 갑 원도심을 방문해서 시장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국토부에 이걸 제안을 할 수 있고 시장이 2번이나 100명 이상의 주민들 앞에서 연수구 갑 원도심에 지금 없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시청까지 바로 가는 노선인데 그 중간에 원도심 수인선 만나는 쪽에 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A안, B안으로 2개 안이 국토부로 넘어가서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A안은 청학동에 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고 GTX-B에 B안은 송도역, KTX 송도역을 활용하는 안입니다. 2개 중에 어느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올라가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 내부적으로 그것이 조만간에 아마 4월 이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확정이 되면 정부가 발표할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으로서 말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걸 가지고 뭘 안 했다, 뭐 민주당이 했다는데 그 사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정승현 후보의 공약과 또 이에 대한 질문 답변 들어봤고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실 시간 2분 드리는데 공약을 얘기하시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도 그 본인 발언 시간 안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연수 원도심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인접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당초 경기도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수지구도 특별법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수지구를 포함한 지방거점도시 5개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안을 22년 4월에 대표 발의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어 연수지구 해당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연수지구 인접지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옥년동, 청학동, 선학동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 연수 원도심이 인천에서 가장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뜻을 모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지정 동의 절차 전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도 진행하겠습니다.
1 더하기 1 입주권 규제 완화와 중과세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반지하 빌라 재건축 진행 시 용적률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이미 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선 다음 날 당 지도부로서 바로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찬대가 만든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저 박찬대가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면 4년 전에만 질문하신 게 아니라 8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질문을 하셨고 고발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을 공문서로 알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공약에 대해서 정성현 후보께서 질문하실 차례인데 시간이 조금 짧아요. 30초이기 때문에 핵심만 좀 정리하셔서 시작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 후보님도 저를 고소하셨죠? 명예훼손으로 제 기억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 지금 1+1 얘기하셨는데 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처음에 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1+1로 아파트를 중형 아파트 2채의 입주권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월 25일 날. 근데 나중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중형이 아닌 중소형으로 바꾸셨어요, 공약을. 그렇죠? 자, 이거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왔던 공약 아닌가 하는 걸 하나 여쭙고 싶고. 예, 시간이 다 돼서 거기까지 보충 질문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까요? 예. 지금 30년 노후화된 우리 연수구. 30년 전에는 인천 최고의 주거 지역이었지만 30년이 경과하면 사람도 사실 노후되듯이 늙어가듯이 우리 지역구도 새롭게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지구 지정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데 주민들께서 꺼리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출가시키거나 독립시키고 나면 공간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재건축을 할 때 1+1로 자기의 주택을 둘로 만약에 쪼개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한 주택에는 자기가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은 임차나 임대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재건축과 관련된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로 공약을 제안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두면 조금 더 재건축, 재개발에 주저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필요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관련 제안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던 제안 또 이행되지 않았던 공약은 서로가 어떤 것이 주민에게 더 바람직하고 좋은지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낸 대부분의 정책은 우리 정승현 후보도 똑같이 낸 것을 보게 되면 정책에는 예. 이 없다. 이렇게 발언 시간이 다 돼서 정성현 후보 아까 못하셨던 질문.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소형 아파트 장려 차원에서 중형 한 채를 소형 2채 입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박 후보는 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만 1+1 입주권 공약을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부자 특혜 아닌가요? 또 1+1 입주권 받은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깎아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부자 감세 아닌가요? 거기서 그렇게 비판하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주민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중대형이라고 하면 아마 그 수요가 아니, 왜 훨씬 대형 더 높을 아파트라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발언 시간이니까. 예, 중소형 아파트도 확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자 감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세수가 5조 이상 펑크가 났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대기업들에 대한 부자 감세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은 다시 정책의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 때 중형 한 채를 소형 2채로 바꿔주겠다는 공약을 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만 1+1 공약을 지금 저 발언 시간이니까요. 네, 이 발언 시간이니까. 끝나고 이제 본인 차례일 때 하시죠. 계속 얘기하시죠. 연수 주민 여러분, 네, 우리 연수구가 지금 아이들이 자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소돼야 될 텐데 하나는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저 박찬대는 지난 8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만들고 진행했습니다. 정승현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2경의선을 4차 국가철도망에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법을 낸 제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두 후보의 첫 번째 공약에 대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별로 두 번째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정승현 후보부터 공약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실까요? 예, 저의 두 번째 공약은 다시 찾는 명품 하천, 명품 숲길을 조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수구 원도심에는 승기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또 청량산과 문학산, 봉제산을 주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승기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여기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실제 어느 정도 상황인가를 승기천을 확인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오염이 돼 있고 좀 악취도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활발해야 물이 깨끗해질 텐데 속도가 굉장히 늦고 많이 정체되어 있어서 물이 많이 좀 썩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승기천을 지금 3급수 수준인데요. 이걸 1급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량 확보가 핵심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만수 하수 처리장이 증설이 됩니다. 그때 약 5만 톤의 재이용수가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을 우리 승기천으로 끌어와서 수질을 개선하겠다. 또한 이 수질을 1급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시산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로 이러한 그 승기천과 같은 국가하천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승기천과 같은 지방 도심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국고가 확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문학산, 봉제산과 같은 곳에는 정말 명품 연수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테마가 있는 관광숲길을 만들고 맨발 걷기 체험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휴양시설을 늘려가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승기천 환경 개선을 하겠다라는 두 번째 공약 발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네, 승기천 명품하천 조성 참 좋죠. 예, 저는 강남을 부러워하진 않지만 강남의 양재천은 상당히 부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1급수까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저도 꼭 같이 해서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싶은데요. 다만 1급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목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양재천이 지금 몇 급수인지 아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예,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양재천이 승기천보다는 깨끗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물론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과제지만은 과연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유상균 구의원이라고 젊은 나이에 작고를 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당 소속의 유상균 구의원이 승기천 살리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오면서 많이 개선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주민들이 즐기고 거기에 인접한 어린아이들이 가서 물가에 뛰어놀 수 있게 승기천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고민과 노력을 왜 안 해오셨는지, 왜 8년간 그대로 방치하셔서 수질이 더 이렇게 되도록 안 좋게 되도록 방치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하천법으로는 범람하는 경우에 하천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염돼 있고 주민들이 다수가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하천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가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나서줘야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셨다.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안 쓰실 거면은 보충 질문을 따로 드려도 될까요?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높은 목표를 제시한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재천이 상급수인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2급수까지 올리는 것도 단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저도 승기천에 대한 부분은 훌륭한 공원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원도심 이주단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할 시간 됩니까?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셔서요. 네네. 준비 되시면은 답변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 말에 우리 10개 동의 주민분들과 주민 간담회도 저희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 이름으로 10차례 개최를 했고요. 거기서도 이주단지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약 이주단지가 3,000호 정도는 최소 있어야 인천 차원에서 있어야 어느 정도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서 몇 년 계시다가 다시 입주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수구와 중구 미추홀구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가 약 1,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연수구의 선악동과 연수동에 시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시형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추진을 해서 약 2,000세대 정도의 순환형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주민 여러분들이 좀 이주해 계실 수 있도록 확보하겠다. 또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수구 옥년 1동에 부영부지가 있습니다. 부영도시개발 예정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영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협의를 해서 2,000 내지 3,000세대를 우선 착공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최대 5,000호까지 이주단지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시산입니다. 예. 자, 인천 연수갑 후보자 토론회,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지역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여러 차례 재격돌이 있었던 지역구고요. 이 시간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바라는 거 연수구의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뭐 두 분 후보께서 비교적 공약에 집중하셔서 지금 토론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어서 박찬대 후보의 그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주어진 시간 마찬가지로 2분이니까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네. 인천교육 1번지 연수의 명성을 중단 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 간사로 재임하며 연수구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학교 내 성면 제로화를 추진했습니다. 대대적인 학교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악동 선악중학교에 건립된 교육문화복합시설 마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이제는 교육과정도 혁신하겠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 과정은 160개국 5,700여 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비만 한 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송도 국제학교에서도 IB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는 공교육을 통해서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을 제공해 더 많은 연수 원도심 학생들이 국제적인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시설, 리모델링 등 교육시설 개선 역시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성공버스 노선 확대도 추진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승현 후보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요걸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유원지 예. 발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 이 공약에 대해서 정승현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으면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30초입니다. 저 역시 인하대 교수로서 20년 재직해 왔기 때문에 교육 문제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박 후보께서 뭐 국제 인증, 자유로운 국립고 좋습니다. 그런 거 잘 되면 저도 찬성이고요. 하지만 지금 연수구 갑 원도심의 교육 현실을 보면은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떠나고 있고, 또 하나는 한방마을과 같은 이제 고려인이나 외국 국적의 자녀들이 많이 오면서 그 자녀들과 한국 아이들이 같이 교육받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수구에 그 외국인들, 고려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연수구에 많은 사람들이 좀 염려도 있지만 지금 저출산 시대에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는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르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들의 한국 사회의 정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내하고 지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제학교의 인증제도를 활용한다 하고 하면 우리 내국의 학생들과 연수구에 입주하고 있는 외국의 학생들도 함께 상호 호혜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지금 송도는 국제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연수구 갑에 많은 외국인들과 우리 고려인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 조금 남았는데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승현 후보께서 30초 동안 또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학부모님들을 실제 만나 뵈면은 우리 한국 쪽 학부모도 그렇고 외국 자녀 학부모들도 그러시고, 이게 한 반에서 아이들이 같이 교육을 받으니까 그 외국 국적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 거의 못하는 아이들인데 수업도 안 되고 같이 어울리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히 교육위원회에 계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지금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한 걸 어떻게 개선할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교육 환경과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위원으로서 시교육청, 그다음에 교육부와 관련해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정착하고 그리고 한국 교육을 받으며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부분이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 과제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개선 방법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끊어진 거 그 내용을 얘기하셔도 좋고요. 네. 우리 정승현 후보께서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송도 유원지 부지가 중고 임대차 부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서 왜 그것을 막지 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공문이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계법인의 회계사로서 감사로서 그 당시에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관광사업처에 분명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인천시의 목으로 감사로 있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회 부의안건 적성형 여부 및 사전 예방 방안 검토 요청권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저는 불법 임대차 부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를 했고 감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공문은 인천도시공사의 감사가 교체됐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사표까지 쓰면서 노력했다는 자, 부분을.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좀 이따 주어진 시간에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두 분께 잠시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소프트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본인의 소신과 철학으로 공약을 실행해 나가실 텐데, 나는 정치 일선에서 이런 태도로 좀 임하겠다라는 본인의 인생관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어가는 코너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 각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승현 후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실까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시죠. 예, 저는 인생관이자 정치관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여야가 대립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치가 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께 봉사한다는 게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싸우고 자당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당 당대표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런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치의 요체는 정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가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정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를 필요로 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찬대 후보의 순서입니다. 말씀하실까요? 바다는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해불양시의 정신으로 인생관을 삼았습니다. 전국 8도 시민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시 인천에서 나고 자란 제 인생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속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서로 다른 견해와 생각으로 누군가와 편이 갈리고 심지어는 싸움도 벌어지고 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치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결국 갈등의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다는 맑은 강물이라고 해서 환영하고 흙탕물이라고 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바다의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도 개인도 그리고 정치도 바다처럼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 모두를 포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도 그렇습니다. 네, 진정성이 담긴 두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후보별 세 번째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두 후보께 공정하게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의 발언 중에 이제 끼어드는 거 가급적으로는 자제해 주시고 주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가 질문이 있거나 또는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본인 발언 시간에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약 발표 세 번째 시간에 이번에는 정승현 후보부터 발표를 하실 텐데 시간이 2분입니다. 그래서 뭐 공약 발표 하시면서 아까 또 박찬대 후보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답변이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도 또 시간을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저는 세 번째 공약으로 따뜻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 복지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수구의 인구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앞으로 살기 좋은 연수구 원도심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요.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연수구, 또 지금 연수구 중심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통해서 행복하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연수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연수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더욱더 확고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치매 안심마을과 같은 곳을 더욱더 확산시켜서 정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첫째고, 만에 하나 그래도 치매에 걸리셨다면 가족만이 그 어르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우리 연수구 원도심이 같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따뜻한 마을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수구가 변해간다면 또 연수구 어르신들에게 목욕, 이발비 같은 지원도 약속을 드리고요. 연수구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신도시로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변모해 간다면 젊은 분들도 많이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정부 여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요. 엊그저께 우리 국민의힘에서 무상보육 실시를 5세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그걸 3세, 4세까지 낮춰가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수구도 확실히 그 추진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3세 자녀 가구 이상에게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 이런 약속도 확실히 드립니다. 예. 어르신 복지와 또 보육에 대한 그런 공약 세 번째 공약 이에 대해서 박찬대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또 민생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복지도 많이 후퇴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생각을 하면 복지가 많이 축소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승현 후보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약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좀 여유 있게 예, 답변하실 저는 수 뭐 있습니다. 충분히 진심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2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복지 분배를 굉장히 또 강조하는 그런 학자로 살아왔고, 이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는 복지여야 한다. 성장과 복지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는 같이 가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복지를 기존에 봤을 때 성장은 좀 도외시한 채 복지만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민주당 복지를 보면 보편적 복지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물론 교육이나 의료 이런 보편 복지가 필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는 국가 성장이 정체화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복지의 기본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이 더 두텁게 제공이 돼야 복지의 참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약자 복지, 기존에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보편적 복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은 부분을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불하겠다는 그 복지가 복지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는 복지의 참모습을 갖고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찬대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네.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 문턱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 늘어난 파이를 복지에 더 쓰는 거 바람직하고 좋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1.4%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어렵냐라고 본다면 OECD 국가나 또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많이 처져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도 그렇습니다. 주가도 다른 곳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발언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의 요지가 전달이 됐나요? 네, 선생님께서 알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마지막 답변하시죠. 경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 경제라는 것이 물론 그 해당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좀 부족했다면 여러 가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간다면 경제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가 더 경제 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저성장이라는 거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한 1년 뭐 정책을 잘못했다 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몇 년 전부터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펀더멘털의 변화라든가 또 국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률이 차츰차츰 상승하고 저하되는 것이지, 이게 정권에만 탓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거는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정책이 굉장히 실패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박 후보님.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대단히 실패한 정책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정책을 남미 국가들이 주로 많이 썼습니다. 수요를 늘려주고 최저임금 올려주고 인건비 뭐 공공일자리 많이 만들면 수요가 늘어서 성장이 될 거다, 천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세 번째 그 공약 발표 순서,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의 순서인데요. 준비되셨으면 세 번째 공약 발표해 주실까요? 수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통해서 연수동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인선 지상구간으로 지역 간 단절 문제가 발생해 지난 8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주민 여러분께서는 여전히 큰 불편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선 시절에 드렸던 약속인데 이제는 우리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더 커졌습니다. 지난 2월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을 발표하면서 청학역 수인선 지상구간부터 원인제역 구간에 대한 지하화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원내 일당의 힘으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3선이 된다면
더 커진 힘으로 강력한 제1야당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 연수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남촌 산단 단호하게 막아내겠습니다. 남촌 산단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시된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르면 4종의 발암물질이 위해도를 초과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산업은행 감사 과정에서 비리 의혹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유종복 시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산단 조성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비리도 얼룩진 남촌 산단 재추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옥년동 남항 소각장 재추진도 꼭 막아내겠습니다. 연수구 곳곳에 더 많은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남촌 산단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승기천을 1급수로 또는 2급수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박찬대 후보께서 수인선 지상 구간 개발과 남촌 산단을 방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실까요? 30초입니까? 네, 마찬가지로 시간을 옥년동 남항소각장 반대는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과 앞장서서 해온 것이고 앞으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남촌 산단 환경영향평가 당연히 주민 건강에 한 0.1%라도 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해가 0.1%가 없다라는 게 완전하게 전문가들의 보장이 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그 도입이 찬성이 된다면 그거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건강이 첫째입니다. 또 하나는 수인선 지상구간 지하화 저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하는데 이전에 덮개 공사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거는 전혀 못 지키고 지하화를 또 얘기하시다 어떻게 됩니까? 질문 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민 건강 우선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승기천 주변에 남촌 산단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정승현 후보도 같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태도가 약간 모호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 또 승기천을 1급소로 만들겠다고 공약까지 내셨던 정승현 후보시기 때문에 저희 여야가 같이 맑은 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승현 후보는 남촌 산단 입주가 주민들의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근에 남동 산단이 있습니다. 남동 산단에 보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보호 녹지를 다시 훼손해서 산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공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배후에는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의 사실은 압력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남촌 산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승현 후보와 함께 반드시 막아낸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덮개공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덮개공원은 지난 8년 동안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성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인식이 들어서 우리 민주당이 힘 전체를 합쳐서 우리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덮개공원보다도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변 들었고요. 정승현 후보 보충 질문 30초 동안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남촌 산단은 또 한 번 반복합니다만 당연히 주민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주민 건강에 전문가들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단 0.001%라도 뭐 발암물질이나 해가 있다면 절대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평가해서 주민들에 대한 해가 완전히 없다라는 게 있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 주민들하고 그 인근의 상가 뭐 이렇게 상인들은 이게 들어오는 걸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분 30초 동안 또 답변과 본인 의견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하실까요? 예, 남촌 산단 공공사업이 아닌 사실상 민간주도 사업 지금 논란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촌 산단 대책위에 따르면 남촌 산단 시행사인 남동 스마트밸리 개발주의 지분 중 남동구와 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5.1%와 15%로 전체의 공공지분 비율이 50.1%로 공공사업처럼 보이지만
산업은행 지분 15% 보유 주식 관련 의결권을 행사할 때 원일 IDC 주식회사와 협의하도록 수익 보장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공공 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금 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동공단에 빈 공간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자연보호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남촌산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당연한 의구심을 가지고 막겠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보신다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아마 견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남촌산단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촌산단 조성사업 4종의 발암물질 발생 논란이 있는데요.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벤젠. 이런 발암물질이 있게 된다면 승리천 맑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촌산단은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자, 세 번째 공약까지 들어보고 또 후보들 간의 토론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정승현 후보부터 발표를 준비하실 때 네 번째 마지막 공약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하실까요? 예, 끝으로 저는 정말 모든 원인이 또 정치에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책임지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가 전과 사범의 범죄 피의자입니다. 재판받기도 바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가 살포가 되고 전직 당대표까지 구속이 돼서 돈봉투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가 우리 인천에 있습니다. 또한 당대표를 위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 자체가 방탄정당화되고 있고 여기 계신 박찬대 후보도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나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부패한 정치 세력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정치 개혁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당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후보들이 약속을 한 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또한 금고형 이상시 세비를 완전히 반납하겠다. 국회 의석수를 50석 줄이겠다. 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리 당에서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드렸고 서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앞장서서 깨끗한 정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각종 범죄 피의자들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부패 세력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동료 시민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우리 국회가 깨끗해지고 정치개혁을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정승현 후보의 마지막 공약 정치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하실 말씀도 많고 이에 대해서 박찬대 후보가 얘기하실 때 시간은 30초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요점만 정리를 하셔서 시작하실까요? 예, 지금 검찰 독재 정권에서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평화 모든 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당선됐는데 실제로는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졌고 검찰 독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 야당 대표께서 400건 가까이 압수수색됐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압수수색은 0건입니다. 밥값 7만 8천 원은 기소하면서 300만 원 명품백은 수사방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독재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그 검찰 독재 관련해서 검찰이 좀 지나치게 어떻게 개입을 됐거나 뭘 잘못을 한 일이 있으면 그런 시정은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런 걸 바꿔가는 게 정치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너진 민주주의,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없다, 이번에 정권 심판이다 이러시는데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한번 도와주신 적 있나요? 사사건건 의회에서 180석 민주당 앞세워서 발목 잡고 일 못하게 하신 게 그쪽 아닌가요? 일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검찰 독재다, 뭐 무능하다, 물러나라, 탄핵까지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도대체 뭘 생각하시는지 저는 답답할 노름입니다. 또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백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되고 뭐 밝혀져야 되리라 생각되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으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사회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박 후보께서도 밤에 특히 이렇게 술집 같은 상가를 돌아보시면 많이 느끼겠습니다만 4년 전, 8년 전에 비해서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갈등, 상대당에 대한 뭐 증오 이런 게 심해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가면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저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면 정치권의 책임, 우리가 반성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찬대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시죠. 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수익 23억 원이라는 검찰 보고서도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사유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수영 후보 주가 조작 마지막 문제 답변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수없이 이거를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나온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조사를 안 그러고 했어요. 조사 안 했다고요? 그럼요. 수없이 했는데 압수수색 한번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로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할 수 출석 있다고 한번 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법원 출석까지도 거부했고, 예?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뭐 선거 때 부른다고 뭐 안 간 적이 있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법원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당대표가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이 되고 역대 우리 정치가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만큼 사법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가가 있었나요?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재명 대표부터 어쨌든 제대로 된 문제를 밝혀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정치 개혁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여러 가지 불체포 특권 이런 거를 약속을 했고 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 후보께서는 그런 거 동의하시는지요? 또 이재명 대표는 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해놓고 그게 다가오니까 단식까지 하면서 그거를 국민들이 보기엔 피한 것처럼 행동을 했는지 한번 해명하시고 본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인천 연수구 갑선거구에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의 열기가 뭐 계속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의 네 번째 마지막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과 나라를 망친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의 국격과 기강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이종섭 전 대표가 도둑 입국을 했고 지난 29일 사의를 표했습니다. 임명한 지 25일 만입니다. 그 기간 우리 국격은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최상병 사건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범죄가 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그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정당한 수사활동을 범죄로 몰아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핵심 피의자를 권력을 이용해서 해외로 대사로 임명해서 빼돌리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보안실 2차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후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더럽히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저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종섭 도주 사태, 또 하나의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다고 공약하겠습니다. 쌍특검 1국조, 최상병 국조,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처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보인 국민의 생명, 국군장병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역대급 인면수심 정권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습니다. 네, 박찬대 후보도 마지막 공약, 네 번째 공약은 정치개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약 발표를 하셨는데 정승현 후보 질문을 준비되셨으면 30초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작하실까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그 송도 유원지가 중고차 매매단지 전락됐을 때 감사를 하셨는데 그때 뭐 적극 반대하셨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 결정적인 그걸 결정할 회의에 참석 안 하셨죠. 메일로 뭐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그러는데 왜 참석을 해서 적극 반대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연수구의회 전 의장이 민주당 보좌관까지 박찬대 후보 밑에서 했던 그분이 양심선언을 통해서 보좌진 부정채용에 박찬대 의원이 연루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도. 예, 여기까지 듣고요. 답변 1분 30초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승현 후보 참 집요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도 하고 이 부분은 벌써 세 번째 사실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그리고 결정된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면 나는 더 이상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아까 보여줬던 공문까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감사 교체도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시와 관련된 부분을 저를 임명했던 인천시 도시공사에게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고 그리고 감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승현 후보는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후보와 경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했던 질문을 또 하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했던 질문을 또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승현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자질 그리고 경제 지식 가지고 있는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혹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좌진 무슨 채용과 관련된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정승현 후보 선대 본부장입니다. 공동선대 본부장. 지금은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22일 날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26일인가 7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니랍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보충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30초 동안 있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아니 그런 그 본질에서 어긋난 그분이 사퇴한 게 사실이고요. 2016년 선거에서 제가 214표 차로 최근소표 차로 석패했을 때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박 후보 보좌관이 내가 혼자 있고 박 후보는 몰랐다 해서 실형을 받았고 6개월 감옥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보좌관의 감옥 갔을 때 부인들에게 금품을 제공을 하고 집을 제공하고 그 고용한 운수회사 대표가 다 했잖아요. 보좌관으로. 거기에 본인은 상관없이 몰랐다 이러시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박찬대 후보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 뉴스타파 기사 때 해명 보도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입장을 밝혔고 이미 기사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현 후보 측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한 점은 참으로 유감이고 어제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답변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정승현 후보 측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양심선언의 대상자라고 하는 김성애 선대본부장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3월 22일 날 임명됐는데 27일 날 양심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선대위가 관여한 거 아니냐, 사주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바로 23일 하루 만에 그냥 뒀다고 문자를 돌렸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해당 보도자료와 성명서 문서에 전승현 캠프의 회계 책임자 공보팀장 명의 김상혁 씨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왜 선대위에서 모른 척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정치 공작에 대해서 정승현 후보는 알고 있었는지 묻고 있는데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본부장을 예. 지금 각 후보자들한테 정해진 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자,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각 후보자들이 이거는 꼭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라는 그 발언을 위해서 마무리 발언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마무리 발언에서 바로 시작을 그럼 하도록 할까요? 네, 마무리 발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의 그 순서는 정승현 후보가 먼저 하시고 그리고 박찬대 후보 그 이어서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 되셨으면은 2분 동안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나요?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연수구 갑 지역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열심히 일할 후보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한 대한민국으로서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대한민국으로서 바로 서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많은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혁들을 확실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에 필요한 많은 개혁들을 통해서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로 대한민국을 올려놓고 우리 후세들에게 멋진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멈춰선 연수구 갑 원도심 발전 정승현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지난 8년 박찬대 후보가 청학 역사 건립부터 시작을 해서 제2경인선 또 감염병 전문병원 대표 공약을 수없이 남발했습니다만 어느 하나 지켜진 게 있습니까? 지난 8년 변화를 체감하십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고 도대체 중앙에 이재명 당대표만 쫓아다녔지 지역을 위해 한 게 뭐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일할 일꾼, 확실한 참일꾼을 이번에 뽑아주셔야지 연수구 갑 원도심이 앞으로 제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을 국격을 올리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고 이번이 세 번째 출마가 됩니다. 세 번째 진심입니다. 이런 세 번째 진심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께 달려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찬대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앞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연수의 발전 적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경험 없는 초보에게 맡길 것인가, 능력이 검증된 일꾼에게 맡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 박찬대는 인천의 아들이자 연수의 일꾼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것은 바로 연수구 앞 주민 여러분입니다.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된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된 것도 모두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박찬대를 쑥쑥 키워주신 덕분에 연수 발전을 위해 제가 쓸 수 있는 권한도 쑥쑥 커졌습니다. 그 힘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도 대표 발의하고 또 대안반영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연수구가 최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해결까지 연수 발전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새로 배워야 하는 초보가 아니라 경험 많고 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치와 행정을 모르는 초보를 새로 공부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연수를 가장 잘 알고 일할 수 있는 저 박찬대가 적임자입니다. 한 번 더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당선된 다음 날부터 바로 뛰겠습니다. 더 이상 인천 촌구석이라는 지역 비하가 나오지 못하도록 인천의 자존심과 연수의 품격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중단 없는 연수 발전을 이룰 검증된 일꾼, 인천의 자존심을 세울 듬직한 후보, 기호 1번 박찬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 갑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후보자들의 그 공약을 듣고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의 사전 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이죠. 그리고 선거일 당일은 4월 10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고요.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실 게 있으시면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연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7번 무소속의 이영자 후보 방송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후보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